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원래 일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리플의 CEO인 브래든 갈링하우스가 직접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XRP의 ETF 출시를 거론을 했고 일정을 공개해서 제가 오늘 급하게 이렇게 일요일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ETF, XRP ETF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록 출시의 ETF를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리플 CEO가 현물 ETF XRP를 거론을 하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리플의 CEO인 이 브래든 갈링하우스가 XRP ETF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블랙록을 뜻합니다. 바로 블랙록은 전 세계의 공룡기업이자 1등 기업인 최대 자산운용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주자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을 또 공개를 합니다. 뭐냐? 바로 미국과 특히나 유럽에서 여러 XRP ETF 신청이 이미 심사 중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국 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뭐다? 유럽 산업까지 더 추가적으로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사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XRP 현물 ETF의 개수만 20개가 넘어요. 그 말은 즉 20곳이 넘는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해놓고 있고 이미 심사 중이라는 거겠죠. 바로 누가? SEC 측에서.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일부는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블랙록이라고 뜻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위원장인 바로 폴 애킨스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 타이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면에도 보이시는 것 같이 앞으로 다가올 공개 발표 일정, 이 일정에 대한 날짜와 시기를 거론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선 우리 리플 XRP를 단도직입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지명을 합니다. 즉, 새로운 미국의 인프라 조성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공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드디어 리플 XRP의 주가, 한마디로 가격 상승의 본격적인 랠리를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랑 그리고 토레스 판사, 아날레사 토레스 판사와 재판 소송에서 공식적인 일정 나오고 나서 80% 넘게 상승했었던 리플 23년도죠. 지금 돌아온 25년도에 이 공개 발표,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이 토레스 판사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때문일까요? 다음 주를 비롯해서 이번 8월 이제 중순에서 말일에 발표되는 뭐가 있어요?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표 일정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든 갈링하우스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까지 존재를 하죠. 한마디로 좋은 재료가 세상에 공개됨에 따라서 뒤에 연속적인 추가 재료, 추가 호재들이 계속해서 붙을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장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을 했었던 정책이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SEC의 위원장을 자리를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앉혀놓은 게 바로 이 폴 애킨스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폴 애킨스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공식적인 일정을 여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지 영상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SEC 위원장뿐만이 아니라요, SEC 부서가 전체 동원이 되면서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분야에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SEC 위원장이 직접 밝혔어요.
이 말은 미국의 지금 채권에 뭐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은 뭐예요? 여태까지 달러로만 힘을 써왔죠. 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뭘로?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요. 가상자산의 몇몇 알트코인과 비트코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앞으로 미국이 글로벌을 향해서 가상자산을 수도로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 크립토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일정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과 미국과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정보력이 너무나 약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이 추진된 일정을 제가 또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결제 인프라, 자 여기 핵심 리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지연장치 규정도 전부 다 손을 본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바로 이 결제 인프라인데, 이것은 SEC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발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뒷배 트럼프 대통령,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결제 산업, 트럼프의 핵심 정책으로 대장주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가상자산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넓어지려면 이 결제 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 트럼프에 이은 위원장도 이 말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위원장 폴 애킨슨은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 오래된 규정, 즉 게리 겐슬러 시절 때 그리고 그 전 정부 때부터 아주 못을 박아놨었던 안 좋은 규정들을 전부 다 뭐예요? 개정하고 있다. 즉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다? 결제 인프라, 특히 결제 인프라와 블록체인 지연 장치에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특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가장 앞에 결제 인프라를 넣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입출금을 하고 출금 입금을 하면서 뭐예요? 결국에는 결제 인프라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서 SEC 위원장이 바로 리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제 인프라와 이 블록체인의 지연 장치에 XRP를 거론하면서 했던 게 이 전송 속도, 즉 그리고 안전함, 이러한 것들을 되게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기에 팩트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맞춰서 100년 가까이 된 일부 규제를 개정하겠다.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가상자산 산업에 맞춰왔던 100년 가까이 된 규정, 한마디로 코인 규정뿐만이 아니라 미국 산업에 대한 원래 규정, 100년 넘게 이어오던 원래 규정을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서 100년 가까이 된 규정을 일부 개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워 넣은 게 프로젝트 크립토입니다. 심지어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는 결제 인프라 관련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실시간 결제망 확충, 그리고 여기에 이어질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엔 핵심은 뭐예요? 결제 속도. 우리 리플 어때요? XRP 결제 속도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 결제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오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게 XRP다. 그리고 많은 결제 시스템이 있고 많은 결제 송금 코인이 있을 건데 이거 하나로 합치겠다. 바로 리플로 합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슨은 앞으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핵심지인 암호화폐 중심지로 전환을 하면서 전 부서 총동원해서 새로 바뀐 이 개정법을 특정 날짜에 일정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일정이 과연 몇 월 몇일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사전에 제가 저번 주부터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소름 끼치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공시 내용들 언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다. 저 이거 몇 주 전부터 말했어요? 2주 전부터 말했죠. 이만큼 국내 소식이 엄청 늦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꼭 챙겨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현지 소식들이나 공시 내용들이나 현지 영상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혹시라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나 특히 플랫폼 링크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치직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동시 송출을 하는 플랫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라이브 생방송 다시 보기도 전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어제도 라이브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꼭 다시 보기를 확인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라이브 생방송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770-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의 플랫폼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제나 엊그저께 그리고 저번 주에 라이브 생방송 다시 보기를 꼭 한번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용까지 다 미리 담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2주 전부터 말했던 내용들이 오늘날에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현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리플과 우리 블랙록과의 협업 소식이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비트코인도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여기에 이더리움 또한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지금 남아져 있는 코인이 있다면은 솔라나와 아직 리플은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엄청난 재료들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다시 달성할 수 있고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한 가지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떠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다른 프로필을 가진 두 가지 회사 리플과 블랙록과의 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디지털의 신원을 위한 토큰화된 인프라 구축에 따른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것은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소식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명 암호화폐 업계 연구원들이 분석한, 그리고 관계자들이 직접 발표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공개적인 발표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해석을 조금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이러한 자료들도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드리죠. 자, 오른쪽에 번역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고 번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 리플과 블랙록과의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라는 이러한 대단하고 새로운 재료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미국 현지에서는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블랙록과 우리 리플과의 이러한 재료가 발표가 됐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역사상 알트코인 중에 블랙록과의 어떤 협업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번 리플이 유일무이하겠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 집권 1기에 이어서 지금 현재 2기의 친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행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이미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종결 호재는 앞으로 리플 XRP의 이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했죠. 선반영이 아니라 후반영으로 하반기까지 계속 가격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공개적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선반영이 아니라 이번에는 후반영으로 가격이 뒤에 상승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8월 달에 리플 소송 종결로 인해서 많은 소식들이 공식화되면서 리플의 재료가 하나둘씩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월 달에 진행하는 이 스웰 컨퍼런스, 여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죠. 그리고 여기 리플 CEO가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XRP, 우리 리플의 미래 밸류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과의 투자 소식들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현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XRP를 실용화로 사용하는 단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핵심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지금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리플 소송 종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현 SEC 위원장이 이 조만간 있을 언론 인터뷰에서도 XRP 우리 리플과의 소송 종결에 대해서도 직접 공론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역대급 상승 랠리가 시작할 것이라는 많은 의견들과 이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들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리포트 보고서도 미국 현지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XRP의 강세로 인한 XRP 10달러 도달, 지금부터 곱하기 3배에서 약 4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 랠리 300%에서 400%가 왜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5년간의 소송을 공식 종결을 했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한 언론에서 공식 종결이 아니라 드디어 SEC 위원장이 폴 애킨스가 발표를 해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후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또 현물 XRP의 ETF, 어디요? 블랙록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되죠.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또한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FOMC에서 드디어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 여기 나오죠. 금리 인하 전망도 우리 XRP 가격이 상당한 호재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직접 발표한 공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랩스, 우리 리플과 그 다음에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든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찬 에라센, 이 말이 뭐냐, 우리 소송에 대해서 공개 발표했었잖아요. 항소도 하고 했었죠. 요 밑에 보시면은 이 문장들이 나오죠. 이 문장이 뭐냐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항소 기각을 위한 공동 규정을 발표한다. 그래서 리플 및 리플 임원진 2명에 대한 민사집행 조치를 이미 해결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예요? SEC 위원장이 직접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SEC 위원장이 직접 소송을 종결하는 마지막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주가가 후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인터뷰가 발표되는 일정, 날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현지 영상을 보여드렸던 게 거기에도 힌트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 시에 발표를 한다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보시면은 대략 한 5,750명 정도가 실시간 동시 송출하는 시간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시청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꼭 다시 보기를 보시고요. 플랫폼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지금 요 일정,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공개적으로 언제 공개 발표를 하는지 일정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송 종결의 끝자락인 후반영으로 인해서 가격 랠리, 가격 상승 랠리 또한 단숨에 이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달러까지 바로 급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볼 수 있는 기회, 즉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이어서 드디어 우리 리플 소송,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돼서 블랙록 ETF에 대해서 조금 오늘 자세하게 나온 미국 현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이 드디어 리플 ETF 승인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승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뉴욕 증시의 제3호 XRP의 현물 ETF 출시가 드디어 공개된다라는 일정 소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업계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SEC 결정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SEC 측에서 바라보는 리플 현물 XRP ETF 출시에 따른 이 시기와 일정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지금 리플 소송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3년도에도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했다라는 소식 한마디에 얼마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만 거진
업비트 빗썸으로는 한 80%에 가까운 상승빔이 나왔고 외국 해외 거래소의 기준은 이거보다 더 높은 급등 랠리가 찾아왔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리플 소송은 완전히 다르죠. 왜 상승빔이 찾아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토레스 판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에는 SEC 위원장이었던 이 게리 겐슬러를 포함해서 그때 누가 발표했어요? 토레스 판사가 직접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 토레스 판사가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빔이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조만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와의 드디어 5년간의 법적 분쟁,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몇 일 전에 찾아왔었던 10%대 급등은 제대로 급등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힌트는 실망 매물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려는 것을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시장가 매수를 다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빔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빔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빔이 언제 나오냐면 이 블랙록의 ETF에 현물 출시가 될 때, 그럴 때 기관 자금과 같이 유입이 되면서 슈퍼사이클이 터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전에 그 급등 랠리, 많은 사람들은 18년도 때 그리고 2021년도 때 불장은 다시는 안 온다라고 하죠. 하지만 옵니다. 왜?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호재라는 거 그리고 재료라는 거는요, 같은 재료가 나오고 같은 호재가 나올 때는 시장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사상 최초, 즉 뭐다? 알트코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최초고,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는 뭡니까? 리플로 인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의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캐파가 엄청나게 증대를 하는 거고, 이들은 뭐다? 이 안에서 알트코인 산업 안에서도 먹거리가 많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말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왜 리플, 우리 XRP의 이 현물 ETF, 그것도 블랙록이 출시하는 ETF 승인만을 바라보고 있냐면, 제가 말했겠지만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이런 중형대의 자산운용사들은 XRP 현물 ETF 신청에 그리고 승인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오로지 블랙록의 현물 XRP ETF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승인을 했을 때는 알트코인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을 하자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가 출시되는 혁명적인 산업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에서 저기 뭐 어디 기업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이상한 중소형 기업에서 전기차를 만든다? 그리고 내연기관의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면은 중국말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대형 대기업인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규모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각 대기업들에서 전기차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이 진짜 왔구나 라고 해서 실제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 산업에. 똑같습니다. ETF라는 산업이 있으면 그 ETF라는 산업에 중소 자산운용사가 출시를 하냐, 아니면 블랙록,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굴리는 일경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블랙록에서 XRP 현물 ETF를 출시를 하면서 동시에 알트코인 산업에 전반적으로 뛰어든다는, 이게 정말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제대로 사이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디테일함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투자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은 호재가 아닐 때가 있고요, 재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다? 키워드가 또 하나 붙죠. 뉴욕 증시의 3호. 이거는 뭐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의 네임드 이름값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뉴욕 증시에 안전하게 블랙록에서 ETF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현물 ETF를 그나마 이더리움을 믿고 가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같은 네임밸류에 XRP가 참여를 한다? 그것도 5년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었던 XRP 리플은 사기야라고 했던 그 기업이 블랙록한테 인정받으면서 블랙록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 랠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전 수석 변호사가 드디어 최근에 우리 리플에 대한 찬사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디테일한 회사 내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리플 측이 아닌 전 SEC를 변호하고 담당했었던 메인 변호사가 SEC 규제 완화로 인해서 리플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인프라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가 상당히 미칠 것이라는 엄청난 핵심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리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에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신고가 코앞에 왔습니다. 1억 6,600 여기 돌파하는 순간 지금 또 다른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바로 고지 앞에 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우리 XRP 리플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했던 이 가짜 페이크 기준봉, 이 기준봉이 무너지고 나서 보란듯이 밑에 저가에서 개인들 손절할 때 모든 물량을 다시 다 담아서 쓸어 올리는 패턴, 즉 제가 항상 말했죠. 이 가짜 구간의 기준봉은 절대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 여기를 보란듯이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역헤드 앤 숄더로 말아 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귀신같이 2주 만에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신고가는 넘겠죠. 하지만 항상 말합니다. 뒤에 나올 악재가 있어요. 아직 그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재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함부로 매수 버튼 누르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조만간 이 악재가 터질 거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딱 달려들기 좋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죠. 여러분들, 세력들은 호구가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두수 세수 앞에 있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다가갔다가 괜한 거시경제와 지금 트럼프 관세 다시 대폭 상향한다고 하죠. 이 말은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다렸었던 금리 인하조차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이 피날레의 상승이 여러분들을 쉽게 꼬드기는 매수 버튼을 쉽게 누르려고 하는 페이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제가 악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죠. 자, 지금은 이미 600만원 고지 앞에 와 있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채셨을지 안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210만원대에서부터 거진 300% 가까운 한 280% 가까이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지금 이더리움은 급속도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지금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세 번째 쓰리봉이라고 하죠. 고점을 연속 3번이나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신고가를 경신하진 못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하반기 핵심 일정들을 많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하죠. 알트코인의 불장은 리플이 기준이다. 왜 그러냐? 자,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의 전 수석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메인 변호사라는 겁니다. 변호사는 몇십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퍼스트,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 바로 밑에 있었던 그 변호사인데, 자, 변호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가 리플에 내린 규정에 따라서 면제 조치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미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면제 조치 이거 누구 때문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최근에 위원장도 바뀌었죠. 폴 애킨스로 위원장도 바뀌면서 이 개정법도 완전 바뀌었고요. 리플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완화 조치가 되면서 면제 조치가 되는 미래 성장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규정법들로 다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고, 자, 여기에 리플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알트코인에서 결국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인정을 받고 나서 정식적으로 공개되는 건 언제예요? 8월달 트럼프와의 만남 일정입니다. 8월 말에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 때 이 리플의 소송 사건을 두고 알트코인을 이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요 일정의 날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리플은 기업의 재무 전략,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했죠. 뭘 말했죠? 매출 말했고요. 리플에. 그리고 실적 말했고요. 영업이익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알트코인은 거진 전부 다 적자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리플. 당연하게 뭐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 들어봤죠?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난 매출 증대와 거기에 따르는 실적도 올라갔을 뿐더러 적자 기업에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과 정부에서도 투자처가 계속 XRP 우리 리플의 펀더멘탈을 증가시키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는 뒤에 영업이익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는 우리 리플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평균적인 주가의 가격이겠죠. 리플이 지금 너무나 저평가가 내어져 있어요. 몇만원 몇십만원도 모자를 판에 리플 고작 해봐야 얼마입니까? 뭐 4,500원 1,000원 단위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1,000원 단위, 지금 리플 빼고는 이더리움 몇백만원이죠. 이제 600만원 거진 고지 앞에 와있고, 이더리움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올라가면 3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면에 리플 4,500원, 뭐 기껏 해봐야 기준가 해봐야 4,522원. 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기업 재무 전략 같은 것도 이제 8월 달에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이후에 거기서 공개 발표할 때 이 리플의 포트폴리오를 아마 전부 다 통으로 공개할 겁니다. 그때는 리플 CEO가 브래든 갈링하우스가 연설을 하죠. 그래서 2부 타임 때 리플 CEO가 연설을 할 건데 거기에서 많은 재무 전략에 대한 브리핑도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분명 주말인데 제가 유튜브에는 영상을 안 올렸어요. 하지만 뭐다? 일요일에는 영상은 안 올리지만 제가 항상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은 일요일에도 제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어제도 주말 끼고 6,320명 가까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리플의 이 대략적인 이번 주 이벤트나 일정들, 그리고 이번 월 말에 있을 많은 글로벌 빅 이벤트들도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어제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혹은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기재해놨으니까요.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오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해당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의 플랫폼 링크를 발송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치즈직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시 송출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플랫폼이고, 여러분들 회원가입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무료로 모두가 같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보기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분들 어제나 엊그저께 뭐 2주, 3주, 한 달 전,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계속 다 남아져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어제 저녁본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지금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꼭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트럼프와의 만남 일정뿐만이 아니라 리플에 대한 일정들 많이 브리핑으로 공개해드렸고, 특히나 XRP 기업의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제가 서류 직접 어제 보여드렸죠. 이 공문서를 어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다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제 일일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렸죠. 그러한 것도 참고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한 일정까지 발표 시간까지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리플이 이 재판의 승소 이후에 아직 재판 승소빔 안 나왔죠. 자, 승소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2023년도에 첫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때 100%까지 올라갔다가 거진 가까이 60몇 프로대로 뭐 68%대인가로 종가 망합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때죠, 여러분들. 요 시기 때 2023년 7월 13일 요때 보시면은 기준봉으로, 이게 여러분들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업비트나 빗썸 말고 해외 거래소와 한국 업비트나 빗썸과는 또 다른데, 한국 거래소는 한 80몇 프로 나왔었나요? 그때 대략적으로 83% 거진 84%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네요. 하지만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때 상승빔 이후에 지금 이 기준봉은 뭐예요? 요 기준봉, 요때는 이제 트럼프와의 핵심적인 오른팔이 돼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사임당하고 정권 완전 바뀌고 SEC 위원장 폴 해킨스로 바뀌고 이제 XRP는 모든 규제 속에서 완화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빔입니다. 그 빔으로 올라갔던 거고, 여기서 다시 고점에서 달라붙었었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털어내고 다시 올렸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서 또 달라붙었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라붙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기준봉을 믿고 여기 고점과 저점을
지지점을 선을 그어놓고 지지와 저항 라인 따지면서 여기 내려가면 손절, 여기 올라가면 돌파 매매, 이런 식으로 차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렇게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여기 지금 장대 음봉에 다 털렸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거진 6%가 넘어요. 꼬리까지 하면 7% 되는데, 요러한 것들, 그리고 이미 여기 저점 이탈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다 팔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장대 항봉 10% 가까운, 바로 이때가 소송에서 이제 뭐 승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때죠.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있다면은 블랙록에 뭐 ETF가 승인 거절됐다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악재 찌라시성 루머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거 말고 더 심한 악재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왜? 너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거 다 시장가로 긁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세력이고 여러분들이 주가를 올리는 주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시장가로 무지성으로 계속 매수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금을 써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주포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타있는데 올리고 싶겠습니까? 안 올리죠. 그래서 가는 척하면서 이런 폭락세, 이거는 리플의 악재로만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거시경제에 따른 혹은 금융위기에 따른 무언가의 악재가 튀어나온다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트럼프잖아요. 지금 대통령. 다시 전쟁 같은 제2의 경제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왠지 아세요?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폭락시키고 폭등시키고 하는 거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원래 같았으면 투자하는 포인트가 되죠. 하지만 보란듯이 이런 거 깨고 내려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버스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업비트 키고 비썸 키고 지금 코인 보고 난리 났습니다. 뭐예요? 인간지표잖아요. 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서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코인을 하니 많이, 지금 동네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이런 데만 가도요 온통 코인 얘기예요. 참고로 저는 강남 살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진짜 나이 드신 분들 전부 다 코인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정말 위험할 때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나스닥이 고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악재로 빠질지 모른다는 점,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건 어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악재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말했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 보신 분들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겠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나올 악재가 어떠한 것들인지 디테일하게 일정까지 날짜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 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다 어땠어요? 제가 말한 대로 납득이 가셨죠? 그리고 저는 항상 실전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 계좌 항상 공개하면서 바이앤셀 보여드리면서 매수매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 왜 굳이 이거 지금 100명한테 차트 어때라 그러면 다 좋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 좋게 보여요. 그 말은 또 뭐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라고 볼 때는 항상 위험했다. 다만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고, 반대로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드디어 족쇄푼 우리 리플, 바로 XRP는 트럼프의 정치적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다가오는 8월 달에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든 링어스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따른 이야기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치적 수혜주로 바로 리플이 대장주로 부각이 되는 8월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든 링어스가 미국 현지에서 XRP가 드디어 미국 전략자산으로 채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브리핑 발표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나 돌아오는 월요일은 아무래도 주가의 슈팅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일정들과 더불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트럼프의 가족들도 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 대해서 브리핑 발표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의 가족, 바로 트럼프 차남이죠. 차남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을 사라라고 했었던 그 발언 이후에 노골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개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제가 몇 시에 이러한 일정들이 발표가 되는지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나 어제 라이브 생방송을 못 보신
모르신 분들은 꼭 지금이라도 다시 보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어제 제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진행했던 거 총 50분가량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다시 보기를 꼭 보시고, 혹시나 다시 보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나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서 진행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놨으니까요.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오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한 분 한 분 실시간으로 문자 답장으로 플랫폼 링크와 그리고 다시 보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링크 같이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던 다음 주에 공개되는 많은 일정들과 그리고 트럼프 차남과 리플의 CEO인 브래든 갈링하우스의 이 연설 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브리핑 발표하는 많은 일정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XRP 리플은 앞으로 이번 8월 달에 최대 12달러 이상 상승에 따른 가격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이 강력한 상승장, 바로 불장이라고 표현하는 강력한 폭등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었던 리플과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종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무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리플은 플러스 10% 이상의 급등을 시작한 바가 있고요. 기준봉이 형성되면서 이제부터 차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상승폭이 적게 나왔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종결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최종 종결에 따른 일정 새롭게 나왔죠. 이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그 뒤에도 8월 달에 리플 일정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XRP의 이 소송 종결과 관련해서 드디어 암호화폐 비축, 미국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는 날짜 지정까지 함께 했거든요. 자, 우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지금 리플 돌연 10% 넘게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 랩스 간의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결국엔 마침내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즉 종결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완전 종결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한 가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시면은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이 사건 번호, 리플의 사건 번호랑 연계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공동 항소 취하를 요청하면서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원래 항소를 철회한다는 소식은 안 하다가 리플이 항소 철회를 하니까 그제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위원장인 폴 애킨스마저도 리플 소송의 항소 철회를 했죠. 그래서 양 간의 철회를 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도 나오죠. 양측의 공동 항소 취하를 정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 소송은 각자의 항소와 반항소를 모두 자진 철회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리플과 관련되어 있었던 모든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됐다. 이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리플의 엄청난 극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단순한 주가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상승이 혹은 상승폭이 적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항소 철회는 했지만, 그리고 그것도 승인을 했어요, 항소 법원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아직 마무리 절차가 하나 남아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항소 철회, 서로의 항소 자진 철회로 인해서 합의가 되었고, 소송은 종결론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중요한 건 요 밑에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법원에 따르면은 XRP와 관련된 집행 소송에서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모두 공동으로 기각을 인정했다. 왜냐?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항소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집행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철회가 전부 다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의 합의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양측의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것만큼 향후 법원의 수리 여부가 주목된다라고 하죠. 자, 이미 법원의 일정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이제 토레스 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가 완전한 소송 종결을 위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결 일정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변경됐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의 항소 철회한 거는 이제 항소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항소법원과는 별개로 이제 본판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 남았는데 판결 일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판결 일정이 가장 중요한 XRP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주가에 보다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일정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주목할 세 가지 주요 날짜와 이벤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할 게 일단 이번 8월 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든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트럼프와의 만남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상자산 정책 발표에 대해서, 뉴딜 정책 발표에 대해서 8월 달에 일정이 있고요. 또한 토레스 판사가 아까 말했듯이 최종 판결을 하는 판결 일정, 그 일정 또한 8월 말일날 있기 때문에 요 일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까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급등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 사이에 악재가 하나 있어서 언제 주가가 한 번씩 밀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악재 속에서는 단순한 코인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즉 거시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거시경제의 문제는 지금 미국 증시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안 좋은 악재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거시경제로 인해서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다라고 하는데 파월 측과 연준 측에서는 아니다, 9월달에도 금리 인하 절대 못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한 15%에서 마이너스 20% 더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섣불리 다가갔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기 전에 빼고 밑에서 다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많은 일정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매매에 따른 포트폴리오와 시나리오를 계획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리플의 CEO와의 뭐예요? 특별 면담이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백악관에서 전략회의에 다시 한 번 더 XRP의 가상자산 뉴딜 정책 그리고 XRP를 전략자산으로 채택한다라는 공식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기 때문에 8월 말일에 열릴 백악관의 전략회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일정들 몇 월 몇일 날 그리고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어제 저녁에 진행했었던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나온 공시문도 보여드렸었죠. 혹시라도 어제 라이브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다시 보기를 한 번씩 보시면서 돌려보시고, 제가 어제 시간이나 언제 몇 시에 발표할 건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플랫폼 링크 모르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프리카 TV라든가 혹은 네이버 뭐 치즈직이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 송출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무려 시청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리플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리플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순환 랠리가 결국엔 리플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정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위에 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놨으니까요.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해당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의 플랫폼 링크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고, 다시 보기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지난 라이브 생방송, 어제 라이브나 엊그제나 일주일 전, 한 달 전, 6개월 전, 1년 전 영상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저녁 영상도 꼭 한 번씩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 많은 게 남아져 있죠. 바로 뭐죠? 9월 달에 뭐가 있다? 리플 XRP의 현물 ETF 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 출시가 메인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신청을 해놨던 게 승인이 돼요? 바로 블랙록입니다.
일단 모든 자산운용사에서 XRP든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현물 ETF 신청을 해놨던 게 승인이 된다고 한들 중요한 메인은 뭐다? 블랙록이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었을 때 모든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을 했어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언제 상승했어요? 5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거는 결국에 메인이었던 블랙록이 출시를 해서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XRP입니다. 이미 XRP 여러분들 현물 ETF는 출시가 된 거 아시죠?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용사에서 출시는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인 블랙록이 출시를 해야 이제 XRP 리플은 안전하구나, 그리고 비트코인만큼 안전한 알트코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전 세계 모든 수급들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언제 승인된다 그랬어요? 9월달. 이거 원래 10월달에 승인된다라고 나오지만 이미 9월달부터 기대감으로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은 XRP ETF, 그것도 블랙록이 출시하는 현물 ETF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월달로 알고 있고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10월 10일날 최종 결정 시한이라는 이러한 공시문을 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전세계 투자자들은 10월 10일까지 최종 결정 기한인 줄 알고 대부분 10월 달에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상승장 초입 때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반영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뭐다? 먼저 움직인다. 지금은 뭐예요? 상승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후반영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모든 것들이 재료가 공개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상승장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구조와 이 메타인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건 뭐다? 시장이 좋았을 때. 그래서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미 10월달 되면 XRP는 뭐예요? 재판 종결도 이번 8월달에 끝나죠. 8월달에 트럼프와의 만남도 있죠. 그리고 뉴딜 정책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에서 뭐예요? 전략회의도 있죠. 그리고 이미 거기에 따라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뭐다? 9월달 되면 기대감으로 쭉쭉쭉쭉 주가는 오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갈 때 여 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미래에 있을, 앞으로 차후에 나올 재료들을 선반영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진 최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던 게 항상 당일이나 이 일정이 지나고 재료가 공개가 되고 나서 뒤늦게 꼭대기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상승장일 때니까 상승장일 때는 미리 사야 된다. 그래서 이미 9월 달부터 주가는 선반영돼서 올라갈 거니까 블랙록의 ETF 10월 10일이 아니라 최종 기한은 10월 10일까지지만 이미 뭐예요? 9월 달부터 선반영돼서 주가는 올라간다. 꼭 팩트체크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반대로 제가 뭐라 그랬죠?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뭐예요?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언제 악재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오히려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락장일 때는 사세요 사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도, 심지어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말해도 안 삽니다. 그런데 상승장일 때는 어때요? 사지 말라 그래도 돈 싸들고 다 달려듭니다. 왜?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거든요. 기대감이 섞여져 있고 상승장일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놔놓고 주가는 급등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심리들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가 다가오는 지금의 상승장 기점에는 아직 상승장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지 마시고 무조건 일정 체크를 꼭 하시고, 일정 체크에 맞게끔 뭐다? 큰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세력들도 이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많이 남아져 있죠. 자, 바로 백악관에서 전략 비축의 암호화폐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리플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더리움 포함해서 리플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리플 CEO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결국에는 이 전략 비축 그리고 이 리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공식화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정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악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제가 이렇게 악재가 있습니다 하고 났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폭락 현상이나 하락 현상이 나왔었죠. 귀신같이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승했다고 해서 바로 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며 언제쯤이면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 매도할 겁니다라는 매도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이미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모건스탠리 등등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항상 말하죠. 이러한 일정을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XRP에 대해서 조용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들도 전략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시경제의 악재의 리스크가 있거든. 이 악재가 발동하면 최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하락할 건데 이들도 그 비중을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초임 물량만 넣어놓고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빼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냐면 일정을 알잖아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정부 측은 이미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일정들, 정부에서 나오는 일정들 전부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항상 마지막 뒤늦게 설거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당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일정을 알려드리는 거고, 재료에 대해서도 재료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정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골드만삭스 말고도 JP모건 또한 지금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9월달에 XRP에 현물 ETF가 출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XRP 리플도 담보대출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되는 거는 알트코인의 최초가 될 수 있겠죠. 이더리움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제대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도 가상자산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월스트리트 하면은 시가총액만 해도 몇천조인데, 그러한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XRP 리플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뿐더러 XRP 지금 최소 적정가는 12.5달러, 지금부터 곱하기 4배 혹은 4.5배, 즉 퍼센테이지로 치면 400%에서 450% 이상은 뭐다? 무조건 기본값, 기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리플의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뭐예요? 이미 지금 SEC 항소 철회돼서 서로 공동 승인했죠. 항소 법원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남았다 있고, 그 판결 일정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를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러한 인프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리플은 동남아에서 XRP를 현물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 이러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도 XRP로 지금 결제를 심지어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만 가봐도 XRP로 지금 전부 다 결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뿐만이에요. 2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XRP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가 원했었던 결제 혁신, 즉 새로운 미래 혁명적인 산업이에요. 미래 산업에 뭐 있어요? 지금 AI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있었어요? 전기차 있었죠. 그 전에 뭐 있었어요? 4G에서 5G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래 혁명적인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로봇도 있을 거고요,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가상자산도 새로운 뉴딜 정책, 즉 결제 혁신적인 산업으로 리플이 지금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매출의 영업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 발표 이번에 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올 거고, 매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남아뿐이냐?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리플 솔라나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권 사잖아요, 현금으로. 여러분들 복권은 현금으로밖에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는요, 이미 28,000여 개의 매장에서 현금으로 XRP랑 솔라나를 구매할 수 있어요. 은행 계좌 없어도 돼요. 우리처럼 지갑 주소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권처럼, 복권 대신해서 이제 리플이 실물 경제를 잡으려고, 이 복권 시장을 잡으려고 암호화폐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미국 플랫폼에는 이미 이러한 기능들이 제도권으로 도입해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복권 시장을 잡는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복권 시장은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이 로또 시장과는 완전 달라요, 캐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도 이 리플의 기업의 밸류는 천정부진,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을 자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리플 XRP는 지금 이러한 복권이라든가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아마존에서도 결제를 허용해서 이번에 이제 XRP로 아마존 모든 상품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혹은 현지에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상용화가 되면은 어느 나라든 XRP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늘어난 데 많죠. 전기차, 전기 충전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 있는 주유소, 이러한 것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 이미 상용화 돼서 하고 있죠. 이제 전 세계로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는 언론의 소식통이 나오면, 공식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봉에서 저가 깨면 손절, 고가 돌파하면 돌파 매매, 다 이거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영상 때 여기 보란듯이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가서 패닉 물량 받아서 다시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정확하게 이틀 3일 전 영상 봐보세요. 저 이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제 말대로 보란듯이 깨고 밑에서 매집하고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이거 가능한 거 뭐라 그랬어? 이 밑에서 이미 매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 일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계산하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전부 다 태우고 가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손절이 나와야지 그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계속해서 브리핑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앞으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다음 주가 핵심적이죠. 다음 주에 또 리플 CEO가 발표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 일정들까지 오늘 모조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뭐예요? 확실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이고, 미국 현지에서 각 CEO들이나 CTO들이 직접 공시문을 올리는 공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정보는 무료로 여러분한테 나눔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혹시라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플랫폼 링크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상단 위에 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놨으니까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오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플랫폼 링크 발송해드리고, 특히나 앞으로 1시간 뒤에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1시간 뒤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못 보시거나 혹은 제 유튜브 영상을 내일 보시건 이따가 새벽에 보시건 다음날에 보시건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다시 보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다시 보기로 이 오늘 라이브 생방송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었죠. 스타벅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 받아가셨고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라든가 라떼라든가 스무디라든가 에이드라든가 혹은 디저트 메뉴들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신데요. 대신해서 받으셨던 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달라고 해도 제가 죄송하지만 뒤에 드려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장 이미 받으신 분들은 중복 안 됩니다. 이미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한 장씩 기프티콘 사용하셔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시청하시는데 음료 한 잔씩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오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스타벅스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한 장씩 모두 다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잠시 뒤에 1시간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료 한 잔씩 하시면서 지루함 없이 라이브 생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라이브 생방송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것을 비롯해서 악재가 동반되는 일정들도 꼭 알고 계셔야 피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메커니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료 일정들이나 발표되는 시기나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특별하게 또 현지 영상 바로 리플의 CEO가 직접 어제 CNBC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공중파에서 그 내용까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지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바로 1시간 뒤에 진행하는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이 9% 10% 단순하게 상승했다고 해서 급등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 뒤에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